자, 이제 객관식 이어서 주관식 들어가 볼 건데, 객관식에는 조금 쌤이 할 말이 좀 많은 애들을 뒤쪽에 배치하는 바람에 약간 순서가 꼬였었어. 하지만 주관식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4점짜리 먼저 볼 텐데 26번. 자, 26번 보면은 n이 자연수일 때 x에 대한 방정식 주어져 있고, 그거에 대한 두근이 알파 n, 베타 n 나와 있어요. 자, 그 두 개를 파악할 수 있어야 이 시그마를 풀어낼 수 있겠죠. 근데 다행히 쉬운 거는 이 2차 방정식은 뭐가 되어 있다? 이미 여러분들 쉽게 인수분해할 수 있도록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얘를 인수분해 보면 x제곱 마이너스 2n 마이너스 1에 x 플러스 n에 n 마이너스 1은 0. 그럼 합이 마이너스 2n 플러스 1이 돼야 되죠. 그리고 곱이 얘가 돼야 되니까 이렇게 되면 되겠네. 마이너스 n과 마이너스 n 플러스 1. 자, 두 개 합치면 마이너스 2n 플러스 1이니까. 자, 그러면은 x 빼기 n에 x 빼기 n 플러스 1로 인수분해 될 거니까, 자, 방정식의 근은 n 이거나, 자, 또는 x는 n 마이너스 1. 그런데 문제 속에서 누가 더 큰지 누가 더 작은지 안 알려줬어요. 그런데 그거는 내가 임의로 정하면 되는 거죠. 어떤 게 큰지 모르니까. 그래서 내가 얘를 그냥 알파 n이라 놓을게요. 그 다음에 얘를 베타 n이라 놓을게요. 그럼 정리만 해주면 되겠네? 그러면 정리는 칠판 가서 해볼게. 자, 그러면 지금 주어진 게 26번. 시그마 n이 1부터 80일까지 루트 알파인인데 알파인이 n이었고, 자, 그 다음에 더하기 루트 베타가 n-1 분의 1. 자, 이거 푸는 거죠. 그럼 시그마를 계산할 때 지금까지 여러분들 배웠던 걸 잘 생각해봐. 뭐 있어요? 첫 번째로는 자연수의 거듭제곱, 뭐 시그마 k라든지 시그마 k 제곱, 그 다음에 시그마 k 세제곱 이런 공식들이 있을 거고, 자, 그게 아니면 뭐 등차 수열 아니면 등비 수열의 형태로 합을 시그마로 표시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웠던 수열, 등비, 또는 등차. 사실 등차도 1번을 통해서 풀 수 있기 때문에 쉽게 풀 수는 있겠지만, 이게 아니면 모두 다 무슨 꼴로 표시돼야 돼? 빼기꼴로 표시가 돼야만 여러분들이 쉽게 풀 수 있단 말이야. 자, 그런데 봤더니 여기는 빼기꼴이 아니에요. 플러스예요. 그리고 분모에 있어요. 계산하기가 불편해.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할 생각이 들어야 돼? 얘를 거꾸로 유리화할 생각을 해야죠. 유리화를 하게 되면은, 자, 시그마 n이 1부터 81까지, 자, 루트 n에 루트의 n-1에다가 뭘 곱해야 돼? 부호 방대되는 애 곱하면 되지? 자, 루트의 n에 마이너스 루트의 n-1. 자, 위에도 똑같이 루트의 n에 루트의 n-1. 자, 밑에 거는 제곱해서 빼면 1. 그럼 분자만 보면 되겠죠. 자, 시그마 n이 1부터 81까지 루트 n 빼기 루트 n-1. 자, 뭐가 보여? 아까 말한 것처럼 빼기가 보여. 빼기가. 자, 빼기 보이니까 이제는 간단하게 합으로서 처리할 수 있겠네. 왜? 직접 나열했을 때 1부터 대입하겠죠. 루트 1 빼기 루트 빵 더하기, 그 다음에 2를 넣을 텐데 루트 2 빼기 루트 1. 아, 더 이상 할 필요 없겠다. 왜? 다 어떻게 되기 시작해? 사라집니다. 그렇죠? 자, 똑같은 구조로서 대입해서 적어 나갈 거기 때문에 맨 뒤에 하나 살아남았네. 그럼 맨 뒤에서 뭐만 살아남을까? 앞에 있는 애가 반대로 살아남을 거예요. 그래서 더하기 81을 대입했을 때 루트 81 빼기 루트 80이 될 텐데, 얘는 앞에 있는 놈에 의해서 사라질 거예요. 그럼 결국 남는 놈은 빵. 정확하게 말하면 마이너스 빵. 그럼 여기서 루트 81, 즉 9가 남으니까 정답 9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여기서 조심해야 되거나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해야 될 거는 뭐야? 내가 잘 알고 있는 형태가 아니야. 그러면 반드시 뭐로 바꾼다? 차의 형태로 바꿔준다면 풀 수 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나왔던 건 뭐야? 유리화 과정을 통했더니 빼기로 연결되더라. 그 다음에는 시그마 합의 성질에 의해서 간단하게 답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해결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26번에서는 내가 아는 형태가 아니면 빼기꼴로 한번 바꿔보는 연습을 해보자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7번. 자, 얘도 크게 어렵진 않았어요. 자, 방정식으로서 푸는 게 아니라 이거는 함수로서의 위치 관계를 물어보는 거지. 자, 그럼 잘 봐봐. 곡선 y는 이렇게 돼 있는데 3차 함수 주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직선 EX로 시작하는 1차 함수가 있어. 서로 다른 두 점에서만 만나라. 서로 다른 두 점에서만. 그러면 그래프를 그렸을 때 문제를 풀어 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사실상 K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뭔가 풀어나기가 힘든 경우가 생겨. 자,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할 거냐면 함수로 접근하기 전에 일단 뭐로 가자? 방정식을 통해서 식을 좀 더 간단하게 바꾸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봐봐. 두 점에서만 만난대요. 두 개가. 그러면 두 개의 교점이 생기겠네. 그럼 방정식의 입장에서는 두 개의 실근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내가 방정식을 풀었을 때 실근을 두 개만 갖도록 하면 되겠네. 그럼 저거를 같다라고 놓으면 되니까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이 누구랑 같다? 2x 플러스 k랑 같다. 자, 그랬더니 2x 사라지네. 맞아? 자, 그럼 내가 풀어야 될 건 뭐야?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3은 k. 이걸 풀면 되겠네. 근데 k를 모르니까 이 방정식 풀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다시 어디로 가야 돼? 우리가 다시 함수의 관계로 가면 되겠네. 쌤, 아까 함수가 어려워서 방정식으로 왔잖아요. 맞아요. 근데 왜 갔어? 얘가 1차 함수였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뭘 보겠다는 거야? 상수함수와의 관계를 보겠다는 거죠. 그럼 상수함수는 x축과 똑같은 구조를 가지잖아요. 평행하니까 x축과. 자, 그렇기 때문에 상수함수과의 교점을 찾게 되면 좀 더 편리하게 찾을 수 있죠. 자, 근데 여기도 상수함수 있잖아. 이왕 푸는 거 다 넘겨서 풀어나가자. 즉, 내가 풀고 싶은 것은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이 k 플러스 3과 같도록 하는 얘를 풀면 되겠지. 등식의 성질에 의해서 아무리 이항해봤자 답은 바뀌지 않잖아요. 그치? 그럼 나는 이제 이걸 풀러 가는 거야. 그럼 다시 칠판으로 와서 27번 x세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3x제곱이 k 플러스 3과 같아야 되는데 교점이 몇 개 생겨야 돼? 두 개 생겨요. 두 개. 그럼 하나 3차 함수, 하나는 x축과 평행한 상수함수. 그럼 얘 그래프 그리면 최고점 계수가 양수고 3차 함수니까 여러분들 얘는 미분을 통해서 확실하게 그려줄 수 있겠지. 그럼 얘를 내가 fx로 놓을게요. 그럼 fx를 뒀으니까 f'x는 3x제곱 마이너스 6x. 자, 3x로 묶이죠. 그럼 3x로 묶게 되면 x 빼기 2. 0과 2에서 그 값을 갖네. 그럼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0, 2 이렇게 되겠죠. 근데 0을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빵이에요. 그럼 무슨 말? x축과 만나겠네? 근데 잘 봐. 이게 x제곱으로 묶여요. 그럼 뭐 한다는 소리야? 접한다는 소리죠. 자, 접하기 때문에 x축은 이렇게 생기겠네. 맞아? 그럼 여기가 빵. 빵 적혀 있고 여기 올라갈 때 여기가 얼마? 3. 그러면 3차 함수 이렇게 그려질 거고 누구랑 만나야 돼? 상수함수랑. 교점 몇 개? 2개. 3차랑 교점이 2개여야 돼. 그럼 뭐 할 수밖에 없을까? 접해야 되죠? 어디서? 이렇게. 그렇게 되면 하나, 둘 이렇게 만나니까. 그럼 이 파란색 자체가 k 플러스 3이 돼야 되잖아? 근데 지금 x축과 똑같으니까 빵이 돼야 되죠? 자, 따라서 이때는 k 값이 마이너스 3. 그럼 또 언제 접해요? 극소값과 똑같을 때. 그럼 이렇게 지나가겠네? 그럼 하나, 둘 이렇게 접하겠네. 그럼 이때 극소값만 알면 되겠네? 2니까 대입하면 되잖아요. 자, 8, 마 12.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4라는 값을 가져야 되죠. 자, 누가? 상수함수 k 플러스 3이. 자, 따라서 k 값은 마이너스 7. 그러면 이 접하는 k 값을 모두 다 뭐 하라고 했냐면 문제 속에서 곱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정답 곱은 21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니까 얘는 방정식을 풀어나가기 전에 우리가 이미 함수로서 먼저 문제에선 세팅이 돼 있었는데 걔를 뭐로 바꿨어? 방정식으로 바꿨었어요. 왜? 3차 함수와 1차 함수의 위치 관계다 보니까 뭔가 위치 관계를 따지기가 좀 힘들 것 같았어요. 자, 그래서 방정식으로 바꿨는데 그러다 보니까 EX가 날아가면서 얘가 어떻게 바뀌었어? 3차 함수와 상수함수과의 관계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X축과의 관계와 똑같은 구조를 가지니까 풀기가 편하잖아. 자, 그래서 다시 뭐로 바꾼 거야? 함수로 바꿔서 풀어나갔던 거죠. 맞지? 그래서 이 두 가지 케이스가 우리가 문제에서 찾고자 했던 거니까 여러분들이 K 값끼리 곱해주면 21이라는 것은 충분히 파악을 할 수 있겠지? 자, 이제부터는 쌤이 할 말이 좀 많아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할 거는 자, 몇 번 문제죠? 28번. 28번 좀 힘들 수도 있을 텐데 자, 로그 문제였어요. 자, 또는 지수로 볼 수도 있겠지만 로그에서 핵심은 밑을 무조건 통일시킨다. 뭐를? 밑을 통일시킨다. 자, 왠지 한번 볼게. 자, 내 양수 A, B, C, K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K 제곱의 값을 구하여라. 그럼 내가 지금부터 초점 맞출 것은 K야, K. K. 자, 그때 가조건이요. 3의 A제곱, 5의 B제곱, K의 C제곱 나와 있고 얘네를 보니까 모두 다 밑이 다르네. K가 3일지 5일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적어도 두 개는 달라요. 자, 그때 나번이요. 나번 봤더니 로그로 주어져 있는데 이미 밑이 다 뭐로 표현이 되어 있어? 지금 나와 있진 않지만 10으로 다 통일되어 있죠. 자, 그 말은 진수끼리 계산이 가능하다. 그럼 얘는 빠르게 계산을 해주면 되겠네. 그럼 C는 로그 C는 자, 로그의 뺄셈이니까 진수의 나눗셈으로 바꿀 수 있지? 자, 그럼 로그의 2a 더하기 b 이렇게 될 텐데 자, 그럼 여기서부터 확인할 수 있는 거 C라는 게 2a 더하기 b 분의 2ab다가 될 테네. 자, 그러면 얘와 가조건을 뭔가 연계시켜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뭔가 힘들 수도 있어요. 자, 잘 보면 자, 밑에 거는 아무튼 뭔가 모르겠지만 일단 합골이야, 합골. 근데 위에 봤더니 다시 이 두 개를 뭐 하기 시작해? 곱해놓은 형태예요. 그래서 어떤 행동을 취할 수 있냐면 역수를 취할 거예요. C분의 1. 그럼 얘는 어떻게 변해? 2a b분의 2a 더하기 b. 자, 그러면 이렇게 봐봐. 이렇게 보면 어떻게 돼? b분의 1로 바뀌죠. 자, 이렇게 보면 2a분의 1로 바뀌죠. 자, 따라서 c분의 1이 b분의 1 더하기 2a분의 1로 바뀝니다. 자, 그럼 뭔가 역수를 취해야 되네. 그러면 왜 역수를 취해야 될까를 여러분들 고민을 해봤어야 돼요. 첫 번째로. 자, 그 다음에 여기 가번 조건 아직 이용 안 했잖아. 자, 밑이 통일되어 있어야 우리가 문제를 풀기 쉬운데 지금 밑이 모두 다 뭐해? 달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형적으로 내신 때도 잘 해봤겠지만 뭐 K를 썼으니까 T라고 해볼까? 는 T라고 붙이고 모두 다 밑을 T로서 다 정리가 가능한 거죠. 그럼 그 다음 과정부터는 칠판을 가볼게. 자, 지금 주어져 있는 게 보면 자, 28번. 자, 가번까지 왔더니 3의 A제곱이 5의 B제곱 K의 C제곱이었고 자, 나번을 풀어봤더니 C분의 1이 2a분의 1 더하기 b분의 1로 바뀌었어요. 자, 첫 번째 여러분들 여기까지 오는 게 첫 번째 넘어야 될 고비. 두 번째 얘. 밑이 다르다. 밑을 같도록 만들어줘야 지수로 풀든 뭐 로그로 풀든 할 수 있잖아. 그래서 t라고 나왔어. 그럼 나는 벌써 a, b, c에 대한 식으로 나와 있으니 얘도 뭐가 필요한 거야? a, b, c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거야. 그럼 나는 얘를 a로 바꿔볼게. 그럼 지수에 관심이 있는 거니까 로그를 사용해야겠죠. 얘는 로그 3의 t. 자, b는 로그 5의 t. c는
로그 K의 T. 아까 핵심 포인트에서도 봤고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거야. 로그는 뭐가 통일되어 있어야 돼? 밑이 통일되어 있어야 돼. 밑이 모두 다 뭐 하기 시작해? 다르기 시작해. 근데 다행히 누구는 똑같아? 진수는 같아요. 그러면 진수가 다시 어디로 가면 좋겠어? 밑으로 가면 좋겠네? 그러면 뭐 해야 돼? 나번도 받잖아요. 그치? 역수치해줘야지. 그래서 나번 조건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 여기서 거꾸로 가야지. 1로 가겠네? 그럼 A분의 1을 구해볼까요? 그럼 역수치했으니까 로그 N은 진수와 밑을 바꾸면 되겠네. 그래서 로그 T의 3. 자, 얘는요? B분의 1은 로그 T의 5. 그럼 여기서는 C분의 1은 로그 T의 K 이렇게 돼 있네. 그럼 나번 조건에 대입만 하면 되지? 그러면 나번 얘 그대로 얘만 2분의 1배. 그럼 여기 2분의 1배 했다는 것은 여기다 2분의 1배. 그러면 얘는 누구에 영향을 줘? 일반적으로는 진수에 올리죠? 그럼 결국 얘는 뭐야? 루트 3이란 소리네. 그럼 저희 그대로 대입. 그럼 나번에 로그 T의 K는 로그 T의 루트 3 더하기 로그 K의 T의 5. 그럼 로그에다 쓰이니까 진수끼리 곱하겠네. 따라서 K 값은 5루트 3이구나. 루트가 나왔으니까 문제 속에서 어차피 자연수여야 되잖아. 그래서 뭐 하라는 소리일까? 제곱하라는 소리겠죠. 그래서 K제곱은 25에서 3 곱하니까 75. 이거를 지수로 풀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나번 조건에서 로그로서 이미 표현이 된 거고 그 다음에 밑을 통일하면서 로그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쌤이 로그로 풀어준 거야. 자, 한 번 더 짚어보면은 밑이 통일되어 있어야 지수를 쓰든 로그를 쓰든 그 성질대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는t를 통해서 뭐 했다? 밑을 통일시켜줬다. 그렇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서 문제 본 것처럼 로그로 바꿨을 때 통일이 안 돼 있는데 진수는 다 통일. 자, 그러니까 뒤집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역수를 취했는데 역수는 뭘 의미한다? 여기서 밑과 진수를 바꾸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교육과정에서는 로그와 치수는 쉽게 출제될 거예요. 그리고 조금 어려워진다면 이 정도. 이거보다는 좀 쉽게 나올 거예요, 수능에서는. 그럼 얘네는 계산에 초점을 맞춰져 있을 텐데 계산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밑이 뭐 있어야 돼? 통일되어 있어야 된다. 이게 여러분들 수능에서도 그대로 출제가 될 거고요. 그래서 얘와 관련해서 정말로 저렇게 출제됐는지를 확인을 해보면 6월 모평 때도 로그 2의 5, 로그 5의 3 벌써 밑이 달라요. 그치? 밑이 달라. 근데 여기는 로그 5로 표현되어 있네. 그럼 밑이 통일되어 있어야 된다며. 그럼 여기까지는 오케이. 밑이 똑같으니까. 그럼 누가 문제야? 얘가 문제지. 저기에서 누가 내려왔으면 좋겠어? 진수에 있는 5가 내려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역수치하는 거야. 그러면 6월 모평에서 있었던 그 문제를 좀 더 활용해서 좀 더 난이도를 높여서 지금 나와 있는 28번처럼 만든 거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그 다음 29번부터는 잠깐 칠판 다 지우고요. 자, 새롭게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29번 들어갈 텐데 이게 작년 9월 모평의 문제와 좀 유사하긴 해요.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서로 같은? 서로 다른? 그러니까 같은 거라면, 즉 구별이 안 갈 때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접근해 줘야 되고, 서로 다른 거라면, 즉 구분이 되는 거라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이 문제와 그다음에 작년 9월 모평 문제를 통해서 좀 확인해 봅시다. 자, 지금 나와 있는 여러분들이 지금 쳤던 그 9월 모평 시험지를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것도 좋은데 이것 갖고는 대학을 못 가잖아요. 아무리 잘 받아도, 아무리 못 받아도. 자, 수능까지 갈 수 있는 그 발판으로서 내가 뭘 공부해야 되냐, 뭘 대비해줘야 되냐를 살펴봐 줘야 되니까, 자, 그런 측면에서 비교를 해보자고요. 그치?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쳤던 그 올해 9월 모평 문제부터 접근해 볼게.
자, 연필 7자루, 자, 볼펜 4자루, 그 다음에 여학생 셋, 남학생 둘. 좀 뭐가 많아요, 정보가. 그냥 남김없이 나눠줄 건데 연필은 구별되지 않아요. 자, 볼펜도 구별되지 않아요. 자, 그럼 무슨 상황이야? 모두 다 똑같아요. 서로 같은 상황. 그러니까 내가 어떤 볼펜을 나눠주든 어떤 연필을 나눠주든 순서 이런 거 상관이 있을까? 상관없겠죠. 왜 다 똑같이 생겼는데 내가 어떻게 구별을 하겠어? 그래서 조건들을 볼 텐데 조건도 만만치 않아. 자, 가번 조건 봤더니 여학생과 남학생이 받는 각각의 개수가 똑같대. 근데 뭘 받냐? 여학생은 연필, 여학생 연필, 남학생은 자, 볼펜. 근데 그 개수가 각각 같아. 만약에 어떤 남학생이 하나 받았어. 그럼 모두 다 몇 개 받아야 돼? 한 개씩 남학생들은 받아야 돼요. 2개 받으면 2개씩 다 받아야 돼요. 자, 그런 상황인 거고, 나번 조건. 여학생은 분명히 앞에 봤어. 조건들을 다 연결시켜야 돼. 연필 받는 개수가 같은데 모두 다 한 자루 이상. 즉, 안 받는 사람은 없어요. 볼펜은 모르겠대.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대. 모르겠대. 아무튼 연필의 입장에서는 여학생과 밀접하게 생각을 해줘야 돼. 그 다음에 답은 조건. 똑같은데 남학생으로 바뀌었지? 남학생도 볼펜을 한 자루 이상 받는데 연필은 모르겠대.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그럼 여기서 내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은 여학생하고는 누가 가장 중요한 거야? 연필이 중요한 거예요. 그럼 남학생하고는 누가 중요한 거야? 볼펜을 몇 개 받냐 이거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죠. 어떤 볼펜을 갖냐 이거는 필요 없죠. 다 똑같이 생겼다며. 어떤 분필을 주든 어떤 연필을 주든 상관이 없다는 거지. 그래서 하나씩 차근차근 해볼게. 자, 29번 봤을 때 자, 여학생 3명 있고요. 남학생 2명 있어요. 그 다음에 연필 7자루, 볼펜 몇 자루? 볼펜 4자루. 그러면 여러분들이 접근할 때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는데 뭔가 원칙을 갖고 풀고 싶어요. 이 문제만 풀겠다는 게 아니잖아. 수능도 봐야 될 거고요.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볼 거예요. 내가 최대한 실수를 방지할 수 있도록. 그럼 잘 봐봐. 여학생은 아까 말한 것처럼 연필을 밀접하게 봐줘야 되고 남학생은 볼펜을 봐줘야 돼요. 근데 여학생은 3명, 남학생은 2명. 누구를 먼저 나눠주는 게 편리할까? 라고 했을 때는 학생 수가 적으면 좋겠죠. 자, 그래서 맨 처음에 뭐라고 볼 거냐? 남학생에게 먼저 나눠줄게요. 누구를? 연필을? 볼펜을. 그럼 남학생 1, 남학생 2. 자, 2명이 있을 텐데 자, 볼펜을 나눠줄 거예요. 볼펜 몇 자루? 현재 볼펜 4자루. 가번 조건을 봤을 때 남자들은 볼펜을 모두 다 똑같이 받아야 돼. 그러면 안 받을 수는 없다고 했잖아. 그럼 첫 번째 어떻게 나눠줄 수 있을까? 한 자루씩. 하나, 하나. 이렇게 받을 수 있겠지. 자, 그러면 남학생한테는 이미 볼펜이 다 갔어요. 그러면 이때 여학생들은 볼펜을 2자루를 받아야 되고 그러면서 연필을 7자루 받아야 되죠. 자, 이 상황이야. 지금 첫 번째 상황 풀고 있어. 하나하나씩 받아서 끝났어. 그럼 얘네 받아야 돼. 그러면 여자도 마찬가지 아니야? 볼펜을 받는 개수가 똑같다며. 그럼 얘네도 어떻게 갈 수 있어? 하나씩 받을 수 있죠. 맞아? 또는 2개씩 받을 수 있죠. 연필을. 3개씩 받을 수 있을까? 불가능해요. 왜? 똑같이 받으려면 9자루가 필요해요. 그렇지? 그러면 이미 이 상황에서는 볼펜 2자리 남았고 하나 가져갔다면 연필은 4자루 남죠. 맞아? 자, 그러면 볼펜은 더 이상 남학생한테 갈 수 없어요. 이미 픽스. 그러면 이제 이 볼펜 2자루 누구한테 나눠줘야 돼? 여자들한테. 근데 아까 말했어요. 여학생들은 볼펜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다. 즉 골고루 하나씩 나눠줄 필요는 없다.
그럼 몇 명 중에서 3명한테 나눠줘야 돼요. 뭐를? 볼펜 2자루를. 근데 중복해서 받을 수 있어 없어? 있죠. 한 명한테 몰빵해서 줘도 되죠. 못 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했으니까. 자, 그래서 이 경우에 이미 이 하나씩 받는 상황은 픽스된 거예요. 왜? 서로 같다고 했잖아. 뭘 나눠주든 상관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모두 다 한 가지인 거고, 이 볼펜 2자루를 나눠줄 수 있는 거 3명의 여학생들에게 2개. 그래서 중복 가능하니까 3H2. 그러면 남은 연필은 더 이상 여학생들한테 갈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왜? 하나 끝. 그럼 이 남은 4개는 누구한테 가야 돼? 남학생들에게. 그럼 남학생 2명인데 몇 번 나눠줘야 돼? 4번. 몰빵 가능. 그지?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 결정. 두 번째 볼까? 두 번째, 남학생은 하나씩 이미 받았고 여학생은 연필 2자루씩. 그럼 이 경우에는 똑같이 볼펜 2자루. 그런데 연필은 몇 자루? 이제 둘둘둘 나갔으니까 1자루. 그럼 그대로 가는 거야. 자, 볼펜은 지금 상황이 똑같으니까 3H 그대로 가겠죠. 그러면 남학생들한테 나눠주고 연필이 줄었을 뿐이야. 몇 자루에서? 4자루에서 1자루로. 그래서 2H1 이렇게 하면 되겠지. 자, 상황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게 관건이고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어야 돼. 다시. 볼펜 4자루를 나눠줄 건데 무조건 똑같이 받아야 된대. 그러니까 가장 적게 받을 수 있는 건 하나. 왜? 안 받으면 안 된다 했잖아요. 문제 속에서. 그러니까 제일 작은 거 하나씩. 그럼 하나씩 받았을 때 볼펜 2자루 남았네. 연필은요? 이제 나눠줘야죠. 근데 나눠줄 수 있는 방법도 하나, 둘. 그럼 각각의 남은 연필과 볼펜을 각각 남과 여한테 다시 나눠줘야 되잖아. 근데 안 받아도 된다며? 그러니까 중복 가능. 그래서 중복 조합 H를 쓴 거예요. 그럼 첫 번째, 남학생이 하나씩 받을 때 끝난 거야. 그럼 두 번째, 뭐 있을까? 이제 2개씩 받는 거. 남. 얘가 2개씩 받아요. 그러면 볼펜 4자루였는데 볼펜 4자루 다 썼어요. 더 이상 여학생 줄 볼펜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여학생한테 연필만 나눠주면 되겠지? 그럼 이 상황에서 여 1, 여 2, 여 3 볼펜은 없고 연필만 7자루.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아까랑 똑같겠네. 하나 받던지 둘 받던지. 근데 하나 받았으면 연필이 이제 몇 자루 남았어? 4자루. 걔를 어디로? 남학생들한테 나눠줘야겠죠? 그러면 아까 우리가 중복조합이라는 건 벌써 알았으니까 2명의 남자에게 4개의 연필을 나눠줄 거예요.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연필 1자루 남았잖아. 연필 하나. 그러면 2H1만 되겠죠. 그럼 각각 다 계산해 볼까? 얘는 4C2로 바뀌죠. 얘는 5C1로 바뀌지. 그럼 얘 얼마? 6, 5, 30. 자, 얘 계산. 얘 똑같이 4C니까 6. 그럼 얘는 2, 12. 그럼 여기 계산. 그럼 얘는 5, 얘는 2. 그러면 지금 나온 모든 것들은 다 케이스가 달랐어. 얘는 똑같을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벌써 상황이 달라요. 절대 발생을 같이 할 수 없어요. 다 배반 사건들이야. 그러니까 합의 법칙에 의해서 30 더하기 12 더하기 5 더하기 2가 될 거니까 실제 정답 49 이렇게 나오겠지. 자, 근데 여기서 아까 서로 다른 서로 같은을 따졌잖아요. 근데 여기는 서로 같은 상황이잖아. 구별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편했던 거예요. 조건이 많을지 모르겠지만 하나 나눠주겠지만 만약에 모두 다 달랐어. 볼펜이 모두 다 다른 볼펜이라고 가정을 해봐. 그렇다면 어떤 볼펜을 나눠주냐에 따라서 상황이 다 다르죠. 그러면 이 한자로 나눠주는 가정도 서로 다르다면 4가지 경우가 발생하겠죠. 그럼 여기는 이미 줬으니까 3가지의 상황이 발생하겠죠. 자,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됐다면 하나하나 나눠줄 때도 다 경우의 수 많을 테고 여기도 경우의 수 많을 테고 여기도 많을 테고 여기도 마찬가지. 하지만 이 문제에서 굳이 여기를 구별할 필요가 없었던 이유는 서로 다 같대요. 구별이 안 된다 했잖아요.
그치? 그래서 이 네 가지 케이스에 따라서 문제를 풀어주게 되면 49가 나온다는 거. 자, 그러면 작년으로 돌아갈게요. 작년 9월. 그럼 작년 9월은 어땠냐? 서로 다르대. 그럼 어떤 사탕을 나눠주냐에 따라서 다 케이스가 달라질 거고. 근데 여기는 같은 종류의 구슬을 7개. 자, 그런데 그걸 넣을 주머니마저 같대요. 그럼 봐봐. 서로 다른 사탕, 서로 같은 구슬, 서로 같은 주머니. 자, 생각해 볼게. 얘는 어떤 걸 나눠주냐에 따라서 다 상황이 바뀌죠. 그러니까 어떤 걸 나눠줄지 다 결정을 해줘야 되지. 그럼 구슬은 구별 안 돼요. 아까 상황이랑 똑같아. 아무거나 나눠줘도 상관없어. 주머니가 다르대. 그럼 얘네들을 넣을 주머니잖아. 그럼 구슬과 사탕을 어디에 넣을지 내가 고려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즉 순서가 고려돼 있지 않을 거예요. 그냥 세 개로 쪼개기만 하면 끝나는 거야. 주머니가 다 똑같이 생겼으니까 내가 어떤 주머니 넣은지가 구별이 안 될 거니까. 자, 그래서 상황적으로 봤을 때는 올해 9월 문제가 좀 더 쉬워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좋은 것은, 그리고 조금 난이도 높은 측면에서는 작년 9월 모평 문제가 구분을 하면서 공부하기는 조금 좋기 때문에 얘와 얘를 같이 비교하면서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 30번인데 30번도 칠판 잠깐 지우고 가겠습니다. 자, 마지막 30번인데, 자, 뭐 기존의 30번이라든지 뭐 수능에서 지금까지 출제됐던 킬러 문항들에 비해서는 쉬워졌어요. 그러니까 6월 모평 때 여러분들이 자주 들었겠지만 킬러에 대한 그 영향력이 조금 약해지고, 그 전의 문항 때, 즉 준킬러들이 조금씩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흐름은 그대로 타고 있으니까 30번도 그런 의미에서 좀 받아들여주면 될 것 같아. 자, 30번에 일단 핵심은 뭐라고 적혀 있냐면 식을 세우자 라고 나와 있죠. 자, 기본적으로 각각의 개념들이 연계되어 있는 측면에서는 조금 여러분들 수투와 뭐 미적이 합쳐져 있어서 조금은 힘들 수는 있을 거야. 하지만 접근하는 측면에서는 내가 이럴 때 식을 세워야 되겠구나를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30번에서 자, 최고차항 계수가 1인 4차 함수 fx 이렇게 나와 있어. 자, 최고차항 계수를 알려줬어요. 그럼 가장 큰 차수의 맨 앞에 붙은 숫자, 즉 계수가 1. 근데 몇 차 함수? 4차 함수. 그럼 최고차항은 몇 차? 4차. 그러면 얘를 딱 봤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거, fx는 정확하게 어떻게 시작되는지는 알 수 있죠. 3차, 2차, 1차 상수는 모르겠지만 뭐로 시작한다는 거? x 4제곱으로 시작한다는 거. 그치? 그럼 이미 여러분들이 뭐 하고 있냐면 식을 세우고 있어요. 식을. 자, 그리고 물어보는 거 봐봐. f의 4k요. 자, k가 뭔지를 구해야 저 값을 구할 수 있겠지? 자, k도 결국 과정에서 구하게 되겠지만 아무튼 이 값을 구했어. 그럼 f에다 뭘 해야 돼? 여러분들 대입을 해야 되지. 그럼 대입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 식이 필요하죠. 그럼 결국 무슨 말이냐? 최고차항과 차수 알려줘요. 자, 그러면 뭐 할 가능성이 크냐면 식을 직접 넣어보고 구해봐 라는 뜻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이 돼 있는 걸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걸 조금 더 명확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구하는 것 자체를 함수값 구하라 라고 되어 있죠. 함수값 구하려면 당연히 식을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첫 번째 최고차항 계수가 1인 4차 함수라고 나와 있으면 식 세워야겠구나 생각해 주면 돼. 그럼 잠깐 확인해 볼까 진짜 그런지. 6월 모평 18번 최고차항 계수가 1인 3차 함수. 그럼 이 문제도 여러분들이 안 풀어보진 않았을 거예요. 수능 대비해야 되니까. 자, 이 문제 풀어봤을 때 분명히 fx에 대한 식을 구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자, 지금은 6월 모평 해설이 아니니까 풀지는 않을 거야. 그 다음에 30번에서도요. 최고차항 계수가 1인 3차 함수. 얘도 분명히 식을 세워야 됐어요. 그 다음에 수능 문제에서도 최고차항 계수가 1인 3차 함수. 그 다음 봐봐. G2의 최소값. 아무튼 2를 대입해서 뭔가 값을 구해야 되니까 gx에 대한 식을 필요로 하죠. 근데 gx는 fx랑 곱해서 뭔가 힌트를 나와 있기 때문에 결국 fx를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최고차항과 계수를 알려줬을 때 나는 뭐라고 받아들여야 돼? 식 세워야겠구나. 그렇죠? 앞으로는 그냥 막 읽고 넘어가는 게 아니야. 무조건 맨 첫 번째 식 세워야겠다 생각을 하고 들어가는 거야.
자, 그럼 다시 돌아올게요. 자, 9월 모의평가로. 자, fx에 대하여 4개의 수, 즉 4개의 함수값 f-1, f0, f1, f2가 순서대로 등차수열이래요. 자, 그럼 확인을 해볼게. 자, 보통 여러분들이 세 수가 등차를 이룬다. 아무런 조건 없이 저렇게만 나왔어. 그러면 등차니까 분명히 차이가 똑같아야 될 거고, 그럼 어떻게 세워? 가운데 항을 a라고 놨을 때 그 전에 걸 a-d, 그 다음 걸 a 플러스 d 이렇게 놓죠, 보통. 자, 왜? 합을 구했을 때 3a로서 미지수 하나가 사라지니까. 자, 이렇게 나와도 되잖아. a 플러스 d, a 플러스 2d. 이렇게 해도 등차는 등차인데 이렇게 놨을 때 미지수가 줄어드니까. 그럼 내수로 가볼까? 그럼 내수 등차면 a-d, a 플러스 d 이렇게 놓나? 아, 이렇게 놓으면 등차는 맞죠. 근데 얘와 똑같은 구조로서 합이 4a로 되나? 그건 아니죠. 얘네가 간단해지면서 4a 플러스 2d가 되죠. 아, 문자 남는다. 자, 그래서 내수가 등차를 일 때는 보통은 이렇게 놓죠. a 플러스 d, a 플러스 3d. 말 그대로 가운데 기준 대칭이 이루게. 그럼 이렇게 사라지고 이렇게 사라질 거니까 합이 4a로서 미지수 사라지잖아. 근데 조심해야 될 거, 이렇게 됐을 땐 공차가 d야? 아니죠? 공차가 2d지. 자, 그렇게 문제를 풀어나갈 건데, 그리고 수열에서도 그렇게 해왔었고, 근데 문제 속에서 봤을 때 f-1, f0, f1, f2 이렇게 머리로 등차를 이룬대. 그럼 등차를 이루니까 내수 등차를 이룬다라는 뜻과 똑같지? 그럼 뭐 쓴다? 얘 그대로 갖고 올게. 자, 그러면 f에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내가 a-3d, 그 다음에 f에 0 대입했을 때를 a-d, 그 다음에 f에 1을 대입했을 때 a 플러스 d, 그 다음에 f에 2를 대입했을 때 a 플러스 3d 이렇게 넣을게요. 그죠? 근데 아까 맨 첫 번째로 다시 돌아갈게요. 어떤 조건이 나왔든 첫 번째 조건에서 우리가 접근하는 방식을 이미 파악을 했어. 어떻게 한다고? 식 세운다고요. 그럼 내수 등차를 이룬다라고 했고 정보를 파악을 했어요. 그럼 얘네도 어디에 엮어야 될까? 식 세워야겠다. 식 세워야겠다. 식에 초점을 맞춰야 돼. 그럼 얘네들 가지고 식을 어떻게 세우지? 를 위해서 잠깐 하나만 하고 올게요. 여기서 일로 넘어와서. 자, F1이 2예요. F2가 4예요. 자, F3이 6이에요. 자, 얘를 만족하는 최고차항 계수가 1인 3차 함수를 구하라고 했을 때 사실상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고1 때 여러분들 잠깐 배우긴 하겠지만 규칙을 볼래? 2배, 2배, 2배. 그럼 내가 fx라고 바꿨을 때 우변엔 뭐가 와야 돼? 2배니까 2x가 와야 되지. 그럼 얘를 만족하는 실근 x는 뭐가 돼? 1, 2, 3이 되죠. 저 조건을 다 만족해야 되니까. 그럼 식 세울 수 있겠네. fx 넘어가면 마이너스 2x 이렇게 생긴 함수의 식은 x 빼기 1을 인수로 가질 수밖에 없네. 왜?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실근이 1이니까. 그 다음에 x 빼기 2, 그 다음에 x 빼기 3. 자, 근데 봐봐. 3차에서 1차 뺐어요. 그래봤자 몇 차? 3차. 그러니까 인수는 최대 몇 개? 3개. 그럼 더 이상 인수를 나오게 할 수는 없고 최고차항 계수 1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식을 세우게 되죠. 맞아? 그럼 얘를 그대로 이용할 거예요. 왜? 나는 맨 처음에 첫째 줄 읽고 분명히 우리가 확정 지었어요. 식을 세워야겠다고. 그럼 얘도 가지고 식을 세워야 돼. 그러면 볼까? 마이너스 1일 때 얘래. 빵일 때 얘래. 1일 때 얘고 2일 때 얘래.
그럼 봤더니 안에 있는 숫자가 1 커질 때 얼마 커졌어? 2D 커져요. 1 커질 때 2D 커져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등차를 이루니까. 자, 그러면 규칙 fx는 2d씩 커지잖아? 그럼 여기 2dx라 놓으면 되죠. 근데 봐봐, 빵 넣었을 때 뒤에 a-d가 와야 돼. 빵 넣었을 때 뒤에 a-d가 와야 돼. 그럼 식 완성. 그럼 확인해 볼까? 1 넣어봐. f1은 1이니까 계산하면 a 플러스 d 맞네. 그럼 얘를 만족하는 실근 x는 뭐? 1, 2, 빵, 마이너스 이렇게 되게. 그럼 얘랑 똑같네. 똑같이 식 세우면 되겠네. 똑같이. 그럼 바로 갈게요. 그럼 fx 빼기 2dx 플러스 a-d는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지. 근데 최고차 함계수가 얼마라고 했어요? 1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식 완성. 맞아? 그럼 나는 교점 몇 개 교점이래. 내가 알아야 되는 정보는 몇 개? 일단 D 하나. 그 다음 A도 알아야 돼요. 근데 문제를 봤을 때 K도 뭔가를 알아야 돼요. 그렇게 해야 함수값을 대입하죠. 그럼 내가 알아야 될 건 3개. 정보도 몇 개? 3개 필요해요. 정보가 3개 있어야 식을 풀어나갈 수 있을 거니까. 자, 그때 정보 일단 하나 더 줬네요. 마이너스 1에서의 접선과 2에서의 접선 2. K, 0에서 만난다. 그러면 일단 접선구에서 만난다. 두 개를 연립했을 때 그 x값이 k다 라는 거죠. 그럼 나는 일단 방정식을 세워야겠네. fx식 알았으니까. 그럼 구해야 될 거 첫 번째, x는 마이너스 1에서의 접선. 그럼 접선을 알려면 필요한 거 두 가지. 첫 번째, 기울기. 근데 기울기는 우리가 미분을 배웠잖아. 그러니까 f'의 마이너스 1일 거고요. 자, 그러면 접점이 필요하죠. 그럼 접점은 이미 아는데 여기 있잖아. 마이너스 1, a 마이너스 3d. 그래서 접점은 이미 알고 있어요. 마이너스 1, a 마이너스 3d. 그럼 나 미분만 하면 되겠네. 그럼 얘 미분할게요. 그대로 미분할게 그냥. 그럼 들고 와서 f'x. 자, 뒤에 거 미분하면 문자가 많아 보이긴 한데 나 지금 x에 대해서 미분하고 있어. 1차 함수야. 상수하면 어차피 미분하면 빵. 얘만 남을 거야. 마이너스 2d. 는. 잘 봐. 얘 미분할 거예요. 곱의 미분법이죠. 쌤이 살짝만 적고 지울게. 봐봐. 앞에 거 미분하고 그대로.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미분하고 그대로. 마이너스 1,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미분하고 그대로.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 그다음 마지막 거 미분하고 그대로. x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x 플러스 1. 자,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을 텐데 잘 봐. 얘 이거 들고 있죠? 여기도 들고 있죠? 여기도 들고 있죠? 그럼 얘 어차피 뭐 될 거야? 다 날아갈 거야. 그럼 어디다 대입하는 거야? 여기 대입하는 거예요. 가자. 그럼 애초에 여기에만 대입하면 되네. 굳이 나 이렇게 다 쓸 필요 없었네. 그럼 저걸 어떻게 판단하냐? 지금 1차의 4개의 곱에 대한 미분법이기 때문에 x 플러스 1만 안 들고 있는 부분을 찾으면 되지. 그럼 이건 언제 생긴 거야? 이 x 플러스 1을 뭐 할 때? 미분하고 나머지들인 거지. 그러니까 굳이 내가 다 길게 늘었을 필요가 없었네. 그리고 얘를 미분하고 남은 애들에 대입하는 결과가 똑같을 거니까 이거 가리고 마이너스 1 대입한다. 그럼 마1, 마2, 마3. 그래서 마6.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여기도 마이너스 1. 그럼 따라서 f'의 마이너스 1은 얘 넘으면 되니까 2d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x는 2에서의 접선 구해야 되죠. 그럼 얘도 두 개, f'의 2, 그 다음에 접점. 접점은 앞에 이미 구해놨죠.
a 플러스 3d. 그럼 F'E만 구하면 될 텐데, 자, 얘도 똑같아. F'이 2를 대입했을 때 날아가는 건 누구 때문이야? 얘 때문이지. 그럼 얘 가리고 대입해 주는 게 결과가 똑같게 되지? 2, 3, 1. 6이네. 그럼 결국 얘는 2D 플러스 6이겠지. 쌤, 2D 어디서 나왔어요? 이거 미분해서 넘어왔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울기가 완성됩니다. 그럼 얘 가지고 접선을 구하면 되겠지? 그럼 얘 가지고 구하게 되면은 y는 2D-6에 x 플러스 1에 플러스 a-3d. 그렇죠? 자, 얘는 y는 2D 플러스 6에 x-2에 플러스 a 플러스 3d. 자, 얘를 연립해 주는 건 과정이니까 여러분들 해주세요. 자, 연립하고 나면 k 값은 2분의 1이 나옵니다. 됐죠? 그리고 지금 봐봐. 뭘 푼 거냐면 여기까지 푼 거예요. 얘와 이 접선이 만나는 점의 x좌표가 뭐가? x좌표가 k다. 만 쓴 거야. 뭐는 안 쓴 거야? k, 0을 지난다는 안 쓴 거예요. 이해돼? 지금 접선과 접선이 만나는 점이 k다만 쓴 거야. x좌표만 썼어요. 그럼 이거 괜히 줬겠어? 그럼 차라리 그 조건만 줄 거면 접선이 x는 k에서 만난다 이렇게 줬겠지. 근데 k, 0 y좌표가 0이라는 정보도 줬잖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이 두 접선은 어디도 지난다? k, 0 즉 2분의 1, 0을 지난다. 그럼 그때 대입을 하면 k값 알았으니까 아마 a와 d 사이의 관계도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구했을 때 a와 d 여기 대입해볼까? 그럼 여기 대입해보면 0이 나올 텐데 y좌표가 그때 2t-6 그 다음에 여기에 2분의 1 대입하는 거죠. k가 2분의 1이었으니까 그럼 2분의 3 플러스 a-3d. 근데 이것 자체가 2배로 묶이면서 d-3으로 바뀌죠. 그럼 약분. 그지? 자, 그러면 이렇게 풀면은 3d-9가 얘랑 같아요. 따라서 a는 9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럼 a가 9라는 거 알았어? 근데 문제 속에서 조건을 좀 더 줬죠. 왜냐면 모르는 거 3개. 근데 정보는 3개야 되는데 지금 내가 푼 거에선 정보 2개 나왔으니까. 자, 하나 더 나왔어요. f2k가 20. k가 2분의 1이니까 결국 f1 구하라는 거죠. 그럼 f1이 20. 근데 f1 구하면은 a 플러스 d 나와요. 계산이니까 여러분들 해봐. 그러면 d 값은 얼마 나온다는 소리야? 11. 그럼 나보고 구하라는 거 f4k니까 실제로 f2. 그럼 f2는 a 플러스 3d였잖아요. 그치? 33에 9 더하니까 정답 42.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해줘야 될 부분은 이 파트. 조건을 보고 식 세울 수 있어야 돼. 사실상 얘는 인수정리를 활용한 거죠. 그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기 나와 있는 등차라는 조건을 보고 식을 세울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이 두 가지만 초점을 맞춰서 잘 해준다면 실제 뒤에 파트에서는 접한다, 뭐 F2K가 20이다 이런 식으로 대놓고 조건을 줬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았을 거야. 자, 핵심은 이 문제에서는 식 세우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해서 30번까지 자, 주요 문항들 다 풀어봤는데 자, 쌤이 한 번 더 정리를 해줄 건데요. 자, 주관식 파트에서 로그에서는 무조건 미통일이야. 분명히 6월 모평에서도 수능에서도 다 밑을 통일되어 있어야 풀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서로 같은 서로 다르는 9월 모평 두 문제를 통해서 확인해 해줬죠. 여러분들 직접 풀면서 좀 더 비교를 해보는 거야. 그 다음에 마지막 30번. 자, 지금 쌤이 뒤에 보여줬던 이런 문제들도 다 뭐야? 30번, 21번 다 킬러들이에요. 자, 킬러들 같은 경우에는 식을 세우는 연습이 꼭 필요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으니까 30번 통해서 한 번 더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해설 강의 통해서 11월 수능까지 남은 시간 어떻게 해줘야 될지 잘 고민해보고 자, 참고해서 자, 공부 계획 세워봤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은 또 다음에 기회 되면 뵙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수학 강사 최호상이었습니다.